안녕하세요. 류경원의 국제평화뉴스입니다. 나라 안팎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시끄럽지요. 계엄의 충격적인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쿠데타 역사와 미국의 역할, 사전 인지 여부 등도 논란입니다. 이에 관해 국내외 여러 견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재미동포 윤현일 선생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국 지배 전략, 반윤석열 탄핵 국면이 반미로 확산할까 두려운 미국이라는 글인데요. 전방위로 드러나는 계엄 내막 속에 다각도로 고도화되는 미국의 한국 지배 전략의 민낯이라는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저지른 비상계엄령 내란 때문에 자신의 명을 재촉했다. 계엄을 하려면 군대를 동원해야 한다. 이승만이 미국에게 군대 지휘권을 넘긴 뒤 한국 대통령은 무늬만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 1994년 12월 1일 김영삼 정부가 평시작전권을 반환받았다. 그러나 윤석열은 계엄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합권한위임, 코다라고 하죠. 이 내용 중에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 위기관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평시작전권 중 연합권한위임 내용에 해당하면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군대를 지휘한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군대를 동원했다. 박정희는 미국의 지휘를 받는 한국 군대를 동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했다. 박정희의 비상계엄령은 미국의 사주에 의한 것이다.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장을 지낸 앨런 덜레스는 1964년 5월 BBC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중앙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해외 비밀 공작으로 5.16 쿠데타를 꼽았다. 1980년 5.17 전두환의 비상계엄령도 미국이 사주한 것이다. 당시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의 승인하에 군대를 동원하였다. 위컴은 한국인은 들쥐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 지도자를 따라갈 것이다. 한국인에게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로 한국인의 공분을 샀다. 이때 미국은 전두환이 쿠데타에 실패할까봐 동해안에 항공모함을 비롯해 미군을 대기시켰다. 이렇게 전두환에게 힘을 실어줬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비상계엄령은 모두 미국의 공작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의 계획과 사주, 승인 과정을 통해 벌어진 일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의 경우 미국이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미국이 비상계엄령을 계획하고 윤석열에게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박정희, 전두환과 윤석열의 차이다. 비록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이 아무리 미국에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시키지 않은 짓을 한다면 미국은 싫어한다. 미국은 오직 말 잘 듣는 충견이 필요하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광견은 필요 없다. 미국은 윤석열의 계엄작전에 관한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한편 12월 13일 김어준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조선 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윤석열은 미국의 승인을 요청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당연히 미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등 일부 군대를 동원했다. 과거 1987년 6월 항쟁 때 전두환은 6월 19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준비했다. 이러한 동향을 파악한 미군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내전이 일어나 한미동맹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주미 대사는 19일 전두환을 만나 레이건 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시켰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준비 정황을 파악한 미국이 이를 포기하도록 하려는 순간 윤석열은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했다. 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미국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이 사주한 박정희, 전두환의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한국 내 반미 여론이 확산되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반미 여론이 형성될까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오래될수록 한국 민중들에게 반미 구호가 나올까 걱정하고 있다. 5.18 광주민중항쟁도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전두환을 비호한 미국의 실체가 드러났고 반미 구호가 등장했다. 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전국의 혼란이 하루빨리 정리되길 원한다. 미국이 원하지도 않은 계엄 사태고 윤석열은 미국의 말도 듣지 않는 상태다. 미국은 당연히 윤석열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치권의 윤석열 탄핵 구속을 위해 미국은 이미 확보한 친미 인사를 동원해 윤석열 제거 공작에 열을 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언론, 경제, 문화 등 한국 내 각 분야에 미국의 정보 자산들이 넘쳐난다. 김어준의 국회 증언 내용이 미국이 도청해 얻은 정보라는 말도 있다. 미국이 김어준에게 정보를 제공했기에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도 있다. 미국은 단 한 번이라도 한국 민중을 위한 정치는 없었다. 광주항쟁 때 광주 시민들은 미 대사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 미국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당연하지만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도청할 뿐이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도청 내용을 활용했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이익에 방해되기에 제거할 뿐이다. 한국의 계엄령 때마다 미국이 등장한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계엄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거나 포기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미국은 해방 후 지금까지 사사건건 한국 정치에 개입했다. 미국과 한국은 주종 관계라서 가능하다. 미국은 고도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국의 이익이 많아질수록 한국은 반대로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투표 가결과 더불어 폭발적인 한국 민중의 윤석열 탄핵과 구속 투쟁이 없었다면 미국은 윤석열을 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결국 민중의 투쟁으로 미국이 윤석열을 버린 것이다. 미국은 민중의 투쟁이 윤석열 타도 투쟁에서 반미 투쟁으로 번질까봐 불안해했다. 그래서 미국은 법과 절차, 민주주의 운운하고 있다. 가증스러운 말이다. 미국은 누가 봐도 제국주의 국가다. 패권 국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약탈과 수탈, 파괴와 지배를 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민중의 투쟁으로 한미 식민관계를 청산하고 자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상 재미동포 윤현일 선생의 견해였습니다. 한편 김영종 전 사계절 출판사 대표는 3차 대전이 터지면 자국의 계엄을 선포해 바이든 집권을 영속화한다는 것이 딥스테이트 바이든의 기획이다. 여기에 동원되는 멤버들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한국의 윤석열이다. 대선 당선 후 트럼프 측은 최악의 한국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의 전쟁 도발은 세계대전으로 가는 도화선이기에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을 못하는 사태가 된다.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무기 제공을 불발시킨 데 이어 이번 전쟁 도발 쿠데타 저지에도 트럼프 라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는 미국의 2개의 라인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거시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편 이정훈 전 통일시대 연구원 연구위원은 12.3 내란은 제압 중이며 촛불은 승리한다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촛불 투쟁과 비교하면
새로운 투쟁 대열에 2030 세대가 대거 합류하고 있다. 사회운동의 신구 세대 결합과 교체가 87년 6월 항쟁 이후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축제 같은 시위 문화의 대중적 융합도 인상적이다. 그동안 분리되었던 윤석열 퇴진 투쟁단체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으로 통합되었다. 현재 윤석열 퇴진을 추동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알게 모르게 결합되어 윤석열 정권의 종말을 추동하고 있다. 다시 타오르는 제2촛불투쟁의 방향과 이 대세를 막을 힘은 없으나 이것이 민주당과 한국진보의 힘만을 동력으로 추진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한국진보의 과제는 지난 시기 1차 촛불항쟁으로 문재인 정권을 세우고도 오히려 정권에서 배제, 고립되었고 근본적 사회대개혁은 하나도 이루지 못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 미국은 윤석열을 버리며 한국 민주주의의 수호자 행세를 하고 있다. 한국의 기득권 보수 양당 체제와 언론 지형도 여전히 공고하다. 내란은 오늘도 제압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의 꼼수를 압도하는 한국 민중의 촛불항쟁은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12월 3일 이후 불과 일주일의 시간이 평시 7년의 변화보다 빠르고 깊다. 2025년 새해는 민중과 국민이 원하는 희망의 새 시대로 맞이하자. 이상은 이정훈 연구위원의 논평이었습니다. 한편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조금 더 넓은 견지의 설명을 내놨는데요. 이라크, 리비아, 팔레스타인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시작한 공격적인 모험이었던 갈등, 그리고 시리아 침공은 모두 매우 오래된 습관을 반복하는 일의 일부이다. 즉, 혼란을 일으키고 혼란을 초래한 다음 탁한 물에서 낚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동과 유럽은 더 이상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다. 미국 지휘하의 나토는 작년 정상회의에서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분리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남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나토와 같은 군사블록을 만들고 있으며 나토 인프라가 이 지역에 홍보되고 있다. 이는 패권이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시도의 반영이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에 대한 싸움이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논평이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정치평론가 더글러스 맥그리거의 평을 들어보지요. 미국이 윤석열 쿠데타를 미리 알고 있었고 지지했다는 주장인데요. 맥그리거 평론가는 미국 육군에서 28년을 근무한 국제관계학 박사입니다. 트럼프 1기 때 국방장관 대행 수석 고문을 했고 2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미국 제국주의적 관심과 영향력을 가진 군사 식민지로 취급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진정한 주권 국가로 취급하지 않는다. 한반도 전체를 효과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특정 협정인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몇 년 전 매우 박빙의 선거를 치르고 집권했다. 당시에 CIA가 그의 승리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퇴임할 때 한국에서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이 선출되었는데 한국민을 식민지 하인으로 여기는 CIA는 여러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를 선택했다. 최근 한국의 유권자들은 윤석열과 그의 정책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북한군 파병은 대담한 거짓말일 뿐이다. 그러나 윤석열과 그의 CIA의 부속기관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정보기관 국정원은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인은 북한 군인이 그곳에 있든 없든 한국군 파병은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국정원, 한국 군대를 이용했고 대부분의 한국 최고위 장군들은 모두 미군의 수하, 하인이기 때문이다. 이 시도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윤석열이 원한 것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 독재자가 된 젤렌스키처럼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계엄령을 정당화할 한국 내 긴급 상황이 없었고 심한 대중의 반발과 국회의 발빠른 계엄 해제 결의 때문에 실패했다. 미국 정부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은 윤 정부 편에 서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 다시 말해 계엄 선포는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통제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잠재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골드버그 미 대사는 이전에도 2번 미 대사를 역임하면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부로 교체하는 시도에 관여한 적이 있다. 미군과 CIA는 한국에 대해 강고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 이전의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한국인이 더 이상 제국의 하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주장을 알게 되었다. 윤은 자신을 위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그곳에 있는 미군도 마찬가지 처지에 놓였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사실은 우리 미국의 유리한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표본에 불과하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통제권을 앞으로도 유지하고자 한다. 이상은 맥그리거 미국 정치평론가의 주장이었습니다.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는 한국의 정치가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동맹을 생명의 동아줄로 여긴다. 미국이 사전에 쿠데타를 알고 있었고 그를 지지했는데 윤석열 탄핵 표결에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의 훼손을 염려하는 발언을 했다. 유튜브 대화에서 수차 나오고 있는 철통 같은 장악력에 갇혀있는 식민지의 종으로 가스라이팅 된 것을 자신도 모르는 탓이다. 이제 더글러스 맥그리거의 말대로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가둬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아무쪼록 이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에서라도 우리는 미국의 군사식민지, 정치식민지를 벗어나야 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을 미국 식민지의 종으로 남겨두지 마시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파텔은 한미동맹은 양국의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죠. 몽고메리 전 미 해군 소장은 윤석열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의 정치적 생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은 이번 한국의 비상계엄 사건을 계기로 조선이 왜 그토록 안보에 대해 걱정했는지 이해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선언한 국가가 몇 시간 만에 영공을 날아다니는 헬리콥터와 군용 항공기, 거리 위 탱크, 국회 봉쇄, 사람들의 항쟁, 일종의 무력 사용으로 완전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예측할 수 없거나 반대로 불안정한 측면에서 예측할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경우 조선처럼 자국 안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앞서 살펴본 더글라스 맥그리거의 주장입니다.
CIA의 한국 대선 개입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죠.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우두머리인데 전에는 한나라당, 지금은 국민의힘 당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다른 이름들도 있었지만 사실상 항상 워싱턴과 동조해 온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미국 제국주의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즉, 워싱턴의 이익을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한국민의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익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997년에 제가 쓴 책 팔랑크스를 깨다에서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별 4개의 대장은 한국인이어야 한다고 미래를 촉구하는 글을 썼습니다. 전작권을 반환하라는 것이죠. 한국전쟁 이후 군대의 총지휘권은 항상 미국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한반도에 있는 모든 한국군과 미국군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약 2만 6, 7천 명의 미군 병력이 있으며 물론 한국군에도 수십만 명의 병력과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한국에서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그의 당 후임자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을 때 한국에서는 CIA의 한국 선거 개입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과 실제로 많은 군사력이 미국 정보기관과 미군 권력의 부속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내가 미국 군사식민지로서 한국을 미국 궤도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밀어붙여 한국의 독재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공격 등 급박한 전쟁터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실패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국가 주권을 원하고 독립을 원하며 국가의 운명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를 지지하며 지금 워싱턴에서는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겠지만 나는 한국인들의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정부라면 그 정당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상은 미국 더글라스 맥그리거 정치평론가의 주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오전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자주연합준비위원회가 개최한 미국의 윤석열 내란 개입 의혹 진상규명과 한국 내정간섭 중단 촉구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이 중에 기자회견문 전문을 살펴보시죠. 미국은 명백히 답하라. 미국은 윤석열 내란 개입 의혹 해명하고 한국 내정간섭 손 떼고 이 땅에서 나가라. 미국은 광복 후 80년간 이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국의 전시 및 평시 작전 통제권을 모두 가져갔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 사령관과 유엔 사령관을 겸하면서 50만 한국군을 지휘 통솔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다. 1994년 12월 평시 작전 통제권을 반환했으나 연합작전 위임권 코다에 따라 평시에도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위기관리, 조기 경보를 위한 정보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 연합교리 발전, 연합훈련과 연습계획 실시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권한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의 국군 지휘권 영역은 겨우 소규모 훈련, 인사, 행정뿐이다. 미국은 또한 전 세계 세 대뿐인 미 공군의 첨단 정찰기 코브라볼 RC-135S를 수시로 한반도 상공에 띄우고 주한미군의 U-2S 고공정찰기로 휴전선 이남 후방지역까지 샅샅이 살펴왔다. 지휘통신체계 운용권, 한국인 첩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은 물론이고
한국의 대통령실을 불법 도청하여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까지 정탐해왔다. 이렇게 전시 및 평시 주요 작전 통제권, 가공할 정찰자산, 각급의 수탄정보원과 도감청까지 가동해온 미국이 한국군 5개 핵심 사령부, 군병력 약 1,700여 명, 경찰 최소 4,200여 명을 동원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던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미국이 사전에 몰랐다면 작전 통제권을 반환해야 할 중대 사유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의도적으로 방조한 것이 아닌가. 시민과 야당의 신속한 국회 결집과 비상계엄 해제 결의로 윤석열 내란이 실패한 이후에는 미국이 외교적 관례에서 벗어나 매우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심각한 오판, 위법적이라 평가했고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성과 법치주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언급했으며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하겠다는 공공연하고도 주제넘는 발언들을 연이어 내놨다. 미국은 대답하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를 지지하려 했던 것인가? 아니면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는 식으로 한미동맹 세력 교체에 나섰던 것인가?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역대 독재자들의 쿠데타를 미국이 어떻게 지원했는지 잘 알고 있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장 앨런 덜레스는 가장 성공적인 해외 비밀 공작으로 5.16 쿠데타를 꼽았고 전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컴은 한국인은 둘째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 지도자를 따라갈 것이라며 전두환의 5.17 확대 계엄과 광주 민중학살을 배후 조종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 도발을 기도할 때 전시 및 평시 주요 작전 통제권을 움켜쥔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방첩사령부가 올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계엄 예비훈련을 했다고 알려졌다. 3월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방첩사를 방문, 업무협력 논의 후 충암고 출신들끼리 만찬을 가졌고 이 시기에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관저에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비밀리에 회동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부 탈북단체의 지속적 대북전단 살포에 북이 고사포 대신 오물풍선으로 대응하자 6월 9일 대북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직접 타격을 기대했으나 북이 대남 괴음 방송으로 비례 대응하자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고 6월 말 연평도 백령도 인근, 7월 초 서부 전선에서 포사격 훈련, 9월 초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마침내 10월 3일, 9일, 10일 최첨단 전쟁 무기인 드론을 평양에 침투시켜 삐라를 살포했다. 이것이 한미연합사를 통한 미국의 제가 없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처럼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대북 도발에도 북이 대남 무력 행사 대신 최후 경고 수준에 그치고 미국 대선에서 대북 협상 기조의 트럼프가 당선되자 윤석열은 더 이상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구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윤석열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급기야 정보사 산하 대북 첩보 특수부대 HID까지 동원해 정치인 체포 암살, 미군 몇 명 사살 등 후방교란, 북소행으로 몰아붙여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위험천만한 외환을 꾸미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최고의 동맹국임을 자처하며 방대한 친미 인맥을 운영하고 있는 우방국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미국의 노골적인 한국 내정 간섭이다.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라고 적시됐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반발과 압력으로
14일 2차 탄핵 소추안에서 그 내용이 삭제됐다. 윤석열 탄핵과 상관없이 예속적 한미동맹과 수직적 한미일 협력, 한일 관계 개선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미국이 한국의 제1야당과 유력한 대선 후보를 회유 협박한 결과다. 윤석열 탄핵 사유는 한국 국민이 결정한다. 왜 미국이 간섭하는가? 지금도 미국은 한국민의 의사에 반해 6개 민생입법을 거부하고 윤석열 내란 김건희 특검법을 지연시키는 내란 공범 한덕수 대행을 적극 지지하고 있지 않는가? 민주주의는 평화와 직결되어 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윤석열이 전쟁을 유도하고 조작해 이를 근거로 비상계엄을 선포, 검찰 독재를 유지하려 했다. 자주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음이 거듭 확인됐다. 만일 깨어있는 시민과 야당 정치인이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억지로 동원된 젊은 장병들과 장교들이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국민들이 온몸으로 장갑차를 막지 못하고 국회가 제때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지 못했다면 미국은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북의 남침 위협을 빙자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지지했을 것이다. 자주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미국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이 땅의 민주화 평화가 파괴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민주화 평화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세계 도처에서 친미 쿠데타를 조종하며 전쟁을 일삼아온 미국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전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라. 미국은 윤석열 내란 막지 못한 작전 통제권 일체를 한국에 반환하라. 미국은 윤석열 탄핵 과정에 개입 말고 한국 내정 간섭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상은 지난 1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자주연합 준비위원회의 기자회견문 전문이었습니다. 오늘 류경원의 국제평화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